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3, 4부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신만고 끝에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스포츠 전문기자와 함께 축구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결과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새벽에 스튜디오로 달려왔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현장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0대 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반 14분에 이란 진영에서 곧바로 넘어온 공을 김영건 선수가 처리를 하려다가 헛발질을 하면서 레자 고차네저드 선수에게 공을 뺏겼고요. 결국 이 공이 그대로 한국 골문을 통과를 하면서 0대 1로 졌습니다. 문제는 이 슈팅, 그 고차네저드의 슈팅이 이날 이란이 기록한 유일한 슈팅이었다는 점. 우리나라는 14개의 슈팅을 하면서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이란은 그 슈팅 하나로 1대 0으로 이기고 당당히 조 1위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중계를 봤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데이터가 슈팅 수 10대 1이었어요. 근데 이란은 끝까지 이제 하나였군요. 그게 네, 골로 연결이 됐고, 우리는 4개를 추가해서 14개의 슛을 날렸지만 결국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를 했군요. 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당연히 기대했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본선 진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8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8회 연속 진출했다는 거,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진출을 한 것이고요. 예, 통산으로 하면 이제 9번 진출한 거고요. 네, 스위스 월드컵을 포함하는 9번인데요. 역대 그 월드컵에서 8회 연속을 기록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최국이죠. 그래서 예. 20회 연속이 되고요. 예. 이탈리아 13회, 독일은 15회 연속이고요. 아르헨티나 10회 연속, 그다음에 스페인이 9회 연속입니다.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나라죠. 예. 예, 그 나라에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가 8회 연속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6번째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나라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겠는데, 최종 예선 전적이 4승 2무 2패란 말입니다. 또 그리고 조 2위고요. 이거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4승 2무 2패 가운데 2승이 바로 최종 예선 1, 2차전에서 나온 승리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2승도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거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점, 예. 특히 이란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 모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게다가 조 3위를 차지한 우즈베키스탄과 골득실에서 겨우 한 골 앞섰다. 탑골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란과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좀 일찍 끝났고요. 비슷한 시간에 이제 우즈벡과 카타르 경기였나요? 네, 열렸는데 그 경기가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끝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에 시작은 했지만 그 카타르와 그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한 3분 정도 늦게 좀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카타르가 맨 처음에는 전반에 1대0으로 먼저 카타르가 앞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져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 15분부터 후반 추가 시간까지 거의 한 30분 동안 우즈베키스탄이 5골을 몰아치면서 상당히 한국 벤치도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0대1로 진 상황에서 계속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결과를 봐야 했고요. 예.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 이 경기에서 2골을 더 넣어서 7대1로 이겼다면 하마터면 우리나라는 조 3위로 떨어져서 조 3위끼리 벌이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다음에 또 남미 5위와 치르는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를 뻔했습니다. 예, 참 가슴을 졸이면서 대표팀이 경기 끝난 후에도 이제 한동안 어떤 축구 결과 모니터를 위해 좀 기다리는 모습을 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축구 월드컵 본선 8회 연속 진출 이 뉴스 못지않게 아침에 보니까 또 화제가 된 뉴스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홍명보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포털에 떴더라고요.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최강희 감독은 그 이란전을 끝으로 대표팀 감독을 떠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었고요. 예. 이미 또 일례로 이날 경기장에는 그 전북현대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최강희 때는 감독이 전북현대- 대표팀으로 오기 전에 소속해서 지휘를 했던 네네. 프로축구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전북 구단도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고요. 예. 최강희 감독 역시 경기가 끝난 뒤에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로 사실상 이 경기가 마지막임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감독을 서둘러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 곧바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이 열립니다. 예. 이 경기를 과연 어떤 감독에 맡기느냐, 이 경기를 또 임시 감독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대한축구협회로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사전 정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홍명보 감독이 가장 물망에 오른 후보였고요. 지금 현재 시널 귀네쉬죠. FC 서울을 맡았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터키를 이끌었던 그 감독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글쎄요, 이거를 소문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히딩크 감독의 얘기도 지금 술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히딩크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죠. 안지에서. 예. 예, 히딩크 감독이 사실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완전히 축구계를 떠나겠다는 그런 은퇴 선언을 한 뒤지만 지금 히딩크 감독이 1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1년을 이제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축구 대표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지금 현재 욕심이 1년 더 하면서 클럽과 대표팀 또 오가는 예.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죠. 호주 대표팀 맡았을 때요. 예, 그래서 한국 대표팀 맡으면서 클럽과 대표팀 오가면서 1년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상주를 시키고 히딩크 예. 감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소문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표팀에 힘을 보탠다는 점 요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침 보도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한축구협회와 뭐 홍명보 그 감독 후보죠. 전 올림픽 대표팀 뭐 접촉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체적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축구협회가 뭐 오늘 중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최강희 감독을 만나서 네. 마지막으로 의중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강희 감독 역시 서울로 올라와서 마지막 면담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예. 물론 이제 최강희 감독은 고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곧바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홍명보 감독과 사전에 만나서 정비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또 특히 허정무 부회장이죠.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차기 감독을 서둘러 선임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미 흘렸기 때문에 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상당히 바쁜 움직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뭐 최강희 감독이 어떤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보도가 나온 마당이어서 최강희 감독이 또 어떤 심리 상태인지는 좀 가늠이 됩니다. 뭐 최강희 감독 어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 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강희 감독의 계약 기간이 2013년 6월, 그러니까 이달까지죠. 네, 사실상 어제 경기까지가 딱 계약 기간이었고요. 예. 예, 최종 예선까지를 계약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어제가 계약 기간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 홍명보 감독 뭐 선임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면 뭐 재계약 가능성은 없었다고 볼까요? 재계약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최강희 감독 역시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북현대와 이미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전북현대와의 의리를 지키겠다, 신인을 지키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 역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정됐고 전북 구단도 이미 그 최강희 감독을 받아들일 이 사전 정비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최강희 감독을 돌아올 걸 대비해서 현재 지금 K리그 클래식이 치고 있죠. 예. 훈련을 좀 마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본인의 거치 부분 빼고요. 어제 공식 회견에서 최강희 감독 뭐 경기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선수들 인터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경기가 이끌어갔고요. 이 모든 것이 감독의 책임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일단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 선수들이 본선에 갈 때까지 좋은 경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초반 두 경기 말고는 1년 6개월 동안 결과나 내용이 썩 좋지 않아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대표팀을 떠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미안하고 한국 축구를 성원해 주신 국내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예. 선수 인터뷰 내용은 있었나요? 선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곽태희 선수가 좀 있었는데요. 예. 곽태희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어제 바로 브라질 월드컵 본선행 확정짓는 바로 어제 경기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이었지만 이제 뛰지 못했죠. 예, 주장이었지만 부상이어서 그 주장 완장을 이동국 선수에게 예. 넘기고 쉬었는데요. 곽태희 선수 역시 그 중앙 수비 라인의 좀 부족함을 좀 스스로 느낀다면서 예. 수비 라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역시 약간 침통한 마음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란전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선수들의 그 마음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느꼈고요. 예. 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표팀의 그 월드컵 본선행을 축하하는 출정식이 있었죠. 출전식이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말이 출정식이었지 좀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란 대표팀과의 통산 정적도 더 이제 나빠졌습니다. 9승 7무 11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이 유독 이렇게 이란에 약한 이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축구가 이란에 약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한국 축구에 강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한국과 이란의 경기를 보면 이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도 있고 어웨이에서 치러지는 경기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란 원정을 가서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이란 원정에서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전적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우리나라에서 이기니까요. 예.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력 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이란 그 테헤란에 또 고지대가 예.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하게 이긴 것이 그 2003년인가 2004년을 기억합니다. 예. 그 올림픽 대표팀이 2000수의 결승골로 인해서 이란 올림픽 대표팀을 1대0으로 이긴 것이 거의 유일한 승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역시 그 테헤란은 고지대고 특히 아자디 스타디움은 그 이란 홈 구장으로서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좀 이런 전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란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진 경기를 좀 보면요. 예.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 진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아시안컵에서 2대6으로 패배한 경기 역시 당시 그 박종환 감독이었죠. 박종환 감독과 선수들 간에 좀 좋지 못한 불협화음.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아시안컵 때도 3대4로 졌을 때 그때 본프레르 감독이 지봉을 잡았을 텐데 그때 역시 본프레르 감독의 그 지도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예. 하지만 조광래 전 감독이 맡았을 때는 이란을 1대0으로 이긴 역사가 있죠. 그 윤빛가람의 결승골로 인해서 예. 아시안컵에서 이겨서 4강까지 올라간 역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07년 아시안컵 역시 그 베어백 감독이 이끌었을 때 페널티킥 아니죠.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또 4강까지 올라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란 대표팀의 약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한국 축구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졌다는 것, 그다음에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 이것이 종합전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최강희 감독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의 그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조 1위든 2위든 어쨌든 본선에 갔기 때문에 이런 가정 가능할까요? 어제의 경기를 이겼더라면 최강희 감독의 거취 문제가 좀 달라졌을까라는 가정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혀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최강희 감독은 이미 떠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고요. 예. 이미 그 전 조중현 회장으로부터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거의 억지로 맡다시피 했거든요. 예. 특히 조광래 감독이 전격 좀 경질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현대 역시 최강희 감독을 기다리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감독 대행 체제를 했는데 소속 그 클럽 팀이 예. 감독 없이 감독 대행 체제로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시즌 반을 이끌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미 이전 경기에서 봤듯이 축구팬 역시 최강희 감독 체제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를 이겼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 직후에 이란 대표팀 감독이 저희 벤치 쪽, 우리 대표팀 벤치 쪽을 향해서 이 주먹 감자를 날리는 모습이 좀 TV 화면에도 보였는데요. 뭐 다른 소란은 없었습니까? 일단 케이로스 감독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몇몇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케이로스 감독이 자신의 그 호텔에서 최강희 감독을 조롱하는 그 티셔츠를 입고 나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랬죠. 최강희 감독과 그 우즈베키스탄 유니폼을 합성한 사진을 붙인 티셔츠를 입고 나서 논란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또 합성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케이로스 감독이 그 티셔츠를 입은 게 맞다. 하지만 이건 장난이었다라는 말로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최강희 감독과 그 벤치를 향해서 주먹 감자를 날렸고요. 예. 이러면서 상당히 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 이란 국기를 흔들면서 그라운드로 돌자 몇몇 관중들이 물병을 던지는 등 그런 소란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 시크릿 같은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지만 출정식 이제 식전 행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출정식이 썰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전부터 두 팀 감독들의 설정과 좀 신경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강희 감독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란 대표팀 이끌고 있는 그 포르투갈 국적이죠. 네, 이란 그렇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 내년 브라질 월드컵은 고향인 포르투갈에서 이제 TV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제 뭐 승장이었죠. 네. 그 이란 대표팀 감독 회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일단 한국을 상대로는 이제 어려운 팀이라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한국이 예. 어려운 팀이었다, 쉽지 않았다, 어려운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약점을 노렸고 득점 기회를 노렸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위대한 팀 정신으로 이겼다,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뛰어났다, 강력한 결단을 가진 팀의 승리였다는 말로 애써 자신의 치적과 예. 이란 팀을 한껏 높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또 케이로스 감독이 한국 취재진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면서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예. 한국 선수와 팀에게 말을 남기고 싶다면서 오늘 경기를 훌륭했다. 또 한국도 본선 진출을 축하한다. 나는 이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과 이란 모두에게 본선 진출을 축하한다고 말을 끝맺었지만 이미 케이로스 감독을 향한 그 시선은 따가운 뒤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조롱으로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정한 축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위로도 아니었고 사실상 좀 고를 질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골득실에서 단 한 골 차로 앞서서 조 2위로 본선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A조 다른 팀 경기 대략 말씀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베키스탄이 카타르를 상대로 5대1로 이겼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 6대1로 이겼다면은 예.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골득실이 같아지게 되겠죠. 예. 하지만 다득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나갑니다. 예. 문제는 7대1부터죠. 7대1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골득실이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 3위로 떨어질 수 있었고요. 예. 또 반대로 또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다면 어떻게 됐을까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란, 우즈베키스탄이 모두 승점 14로 같아지게 됩니다. 예. 그럼 이럴 경우는 또 아니죠. 우리나라는 14가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15가 되겠고요. 예. 이제 승점 1점을 추가하니까요. 예,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승점 14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골득실이 같아집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예. 그런데 다득점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란이 이날 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나서 또 보셨겠지만 침대 축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을 계속 끄는 등 그런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대1 무승부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이란 말이 좀 이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 선수는 승점 3을 무조건 따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제 전반 경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좀 거세게 몰아붙였고요. 이란은 좀 의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후반에 반격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카타르를 5대1 정도로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예. 이거 봤을 때는 이란도 이날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이제 장현수 선수와 이명주 선수가 섰는데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란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제 또 전반에 슈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봤듯이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볼 점유율에서 7대3 정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이 이날 경기에서 이길 마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길 마음이 없었던 이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섣불리 공격에 나섰다가 실점을 하느니 좀 철저히 잠그자. 그러니까 뭐 0대0 비기기 작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한 번의 기회에서 이제 골을 넣은 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뼈아픈 예. 실점이 됐고 어제 수비 상황에서 이제 실점에 빌미가 난 김영권 선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던이도 이제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어제 경기 후에 좀 김영권 선수는 인터뷰가 없었나요? 네, 김영권 선수는 만나보지를 못했는데요. 예. 하지만 김영권 선수 그 실점 장면 후에 예. 털썩 주저앉으면서 상당히 침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반에 공격을 펼쳤었죠. 그 김보경 선수의 오른쪽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장현수 선수의 슈팅이 예. 이란 선수의 몸을 맞고 나왔고요. 골키퍼의 몸을 맞고 나왔고 이것을 재차 김영건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이것조차 막히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김영건 선수가 이 골을 넣었더라면 좀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날 경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영권 선수 앞으로 대표팀에서 치러야 될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잊고 좀 자신감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을 통해서 대표팀이 나름대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예. 오히려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그 최종 예선 8경기를 보면서 봤을 때 한국 축구가 2002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히 예. 이제 세밀한 패스 축구는 완전히 실종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유의 압박도 사라졌고 예. 단순히 이제 뻥 내지르는 일명 뻥 축구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한국 축구가 이대로 브라질 월드컵을 가서는 좀처럼
더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 예. 이런 반면 교사를 교훈으로 얻었다. 이것이 바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성과다. 네, 그렇습니다. 좀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가 4부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잠깐 간추린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좀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정운현의 타임라인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박상현 기자와 함께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3부 말미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과정에서 거둔 성과는 바로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수 기용부터 좀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네, 최강희 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주요 선수들이 좀 최종 예선 말미 후반부 경기 좀 빠졌고요. 어떤 좀 문제점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의 공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그스부르크에서 뛰다가 좀 잠시 부상을 당하다가 이제 시즌 말미에 복귀를 했고요. 예. 기성용 선수 역시 스완지 시티에서 뛰다가 잠시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마지막을 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를 대표팀에서 전격 완전히 빼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서 부상 이후에 경기력이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서 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보도에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그 대표팀 내에서 좀 알력 다툼이라 해야 될까요? 좀 세력 다툼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보도된 것처럼 심하게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그 올림픽 선수들과 기존의 대표팀 선수들과의 약간의 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팀의 그 팀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조직력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를 빼버리는 그런 결단을 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김남일 선수가 부상으로 다치면서 나오지 못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를 다시 급히 수혈할 그런 의지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강희 감독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 자체는 좋지만은 너무 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무 자기 독단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강희 감독 입장에서는 좀 모험과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차기 사령탑이 온다면 또 다른 실험과 모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온다면은 런던 올림픽을 같이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팀 조직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1년 정도 남았죠. 브라질 월드컵 본선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팀이 보완할 점, 아까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 바탕으로 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수비 라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실점도 수비 라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결국 중앙 수비의 그 불안한 점은 계속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그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봤을 때 중앙 수비수가 단 한 번도
계속 같은 경기에서 계속 나온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정수 선수가 나왔다가 빠지기도 했고요. 예, 뭐 수비 라인 하면 이제 조직력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력을 좀 키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여유가 없었네요. 없었고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는 일반 클럽에서도 그렇고요. 조직력을 위해서는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계속 각태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인환 선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기희 선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우즈벡전은 김영건 선수가 나왔다가 곽태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영건, 김기희를 바뀌기도 했고요. 어쨌든 중앙 수비수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했다. 결국 중앙 수비수 2명을 어떤 선수로 확고하게 조직력을 키우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적이 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왼쪽 풀백이 지금 현재 김치우 선수가 맡고 있는데 김치우 선수로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가 거쳐갔었죠. 예. 조광래 감독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홍철 선수도 있었고 윤석영 선수, 김치우 선수 뭐 여러 선수가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자리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 선수까지 있었지만 예. 역시 박주호 선수마저도 최광희 감독의 마음에 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 이영표 선수가 빠져나간 그 왼쪽 풀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고 지금 현재 오른쪽 풀백은 김창수 선수 올림픽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김창수 선수가 맡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폭발적인 오버래핑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수비 라인 4명 중에 3명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들 라인인데요. 예. 미들라인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예. 이 자리를 이명주 선수라는 그 신예가 잘 메워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물론 이란전에서는 그 활약이 좀 감퇴되긴 했지만 이란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찬스를 만들기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주 선수는 역시 포항에서 지난 시즌 K리그 신인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예. 이명주 선수 득점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주 선수의 발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공격력입니다. 현재 공격력은 이동국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김신욱 선수, 손흥민 선수, 김보경 선수, 이청용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동국 선수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도 나이거니와 이미 그 지난해까지 보여줬던 폭발적인 공격력이 사라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노쇠화가 좀 이제 진행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우리 나이로 35이죠. 79년생. 네, 35년생이 79년생. 네, 79년생이가 35이고 이제 예. 브라질 월드컵에 가게 돼서 36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 브라질 월드컵에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신욱 선수는 장신의 스트라이커로서 떨궈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또 장신 스트라이커로서 드물게 발재간도 좋은 선수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신욱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그런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팬분들이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기대감도 사실입니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예. 손흥민 선수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드필드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그 계기가 라파엘 판더바르타라는 좋은 미드필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포메이션이 중요하고요. 예.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 역시 대표팀의 그런 조직력에 묻혀가는 그런 활약을 펼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으니까 그거 예.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자철 선수 역시 처진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예. 믿음이 가지만 문제는 그 구자철 선수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구자철 예. 선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미리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뭐 남은 1년 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최종 월드컵 본선에 나갈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뛴 선수들이 그대로 다 나간다는 뭐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선수가 기존 대표팀에서 좀 빠지고 또 들어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최종 엔트리를 구성할 거냐인데 좀 더 짚어보기로 하죠. 어떤 선수들이 합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기존 대표팀 멤버 중에서는 탈락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홈런버 감독이 성인 대표팀을 맡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무래도 올림픽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대거 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기성용이라든지 구자처럼 이미 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창수 선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QPR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만약에 윤석영이 2부로 떨어진 QPR에서 예. 왼쪽 풀백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윤석영 역시 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박주영 선수인데요. 예. 박주영 선수가 이미 그 셀타비고 임대가 끝났고 아스날로 돌아왔지만 이미 박주영 선수는 아스날에서 방출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팀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거나 팀을 찾지 못한다면은 박주영 선수는 승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이제 경기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이동국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기에는 예. 이미 좀 기량이 좀 쇠퇴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좀 신예들 위주의 대표팀 엔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 큰 경기를 치러본, 그러니까 뭐 직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경험 부족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대표팀을 좀 이렇게 경험 측면에서 노련하게 좀 이끌 그 리더가 될 만한 선수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아공 월드컵을 이미 경험을 했던 선수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정승용 선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골키퍼. 네, 그다음에 예. 곽태희 선수는 지금 현재 중앙 수비수 라인이 세대 교체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곽태희 선수가 승선하게 된다면은 주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청용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지금 박지성 선수를 다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박지성 선수 대표팀 컴백 논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던 계기가 예.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예.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미 떠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좀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일단 마련이 됐거든요. 하지만 예. 문제는 박지성 선수가 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 만약에 이 문제를 대한축구협회하고 앞으로 차기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만나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어쩌면 다시 한번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나이가 젊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로 33이죠. 81년생이니까요. 예.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예.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축구협회의 의지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 본인의 판단 이게 남아 있는데 뭐 국민적 요구, 뭐 축구 대표팀에도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있다면 또 박지성 선수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번 최종 예선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발굴된 그런 신예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선수들의 좀 기량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 대표팀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이명주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예. 됩니다. 이명주 선수는 이제 지난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김남일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박종우 선수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예.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박종우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 때문에. 하지만 박종우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역시 뭐 K리그 신인왕다운 그런 활약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그 다른 조에서도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죠. 어느 나라가 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치르기 위해서 브라질로 건너가 있는 일본이 일찌감치 조 1위 자격으로 본선 진출. 개최국 브라질을 제외한 31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경기에서 이라크가 아니죠. 호주가 예. 이라크에게 1대0으로 이기면서 조슈아 케네디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조 2위 자격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이란,
그다음에 호주, 일본이 확정을 지었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3위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습니까? A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고요. 예, A조 3위는 우즈베키스탄 확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B조 3위를 가리기 위한 경기가 그 요르단과 오만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경기 전까지는 오만이 승점 9, 요르단이 승점 7로 오만이 비기기만 해도 조 3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예. 요르단이 1대 0으로 이겨서 승점이 역전이 되면서 요르단이 조 3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르단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플레이오프를 갖겠네요. 예, 이제 홈앤어웨이 형식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른 다음에 여기서 이긴 팀이 남미 5위 팀과 또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제 개최국 브라질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네 나라 말고는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된 나라는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가 비교적 좀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좀 빠르게 확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예선이 진행 중인데요. 예. 2차 예선이 모두 10개 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조에서 1위를 차지한 10개 팀이 3차 예선에 올라가서 이제 5개 팀을 가리는 그런 각조 3차 2팀. 예, 각조 2팀이 붙는 그런 경기가 벌어지는데요. 예. 지금 현재 3차 예선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은 5개 팀입니다. 예. 에티오피아,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알제리가 3차 예선 진출 확정을 지었고요. 예. 현재 가나와 잠비아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콩고와 부르키나파소, 가봉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예. 나이지리아와 말라위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와 카메룬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세네갈과 우간다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5개 팀이 올라가면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대1 방식으로 홈앤어웨이를 치러서 거기서 이긴 팀 5개 팀이 남아공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유럽 쪽도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은 조 1위 팀이 일단 본선에 확정 짓게 되고 조 2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나머지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현재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A조는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벨기에가 승점 19점, 크로아티아가 승점 16점인데요. 그 이후 나라들은 세르비아, 웨일즈, 스코틀랜드, 마케도니아 등인데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세르비아가 승점 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일단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B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와 불가리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가 승점 14점이고 불가리아가 승점 10인데 체코가 승점 9점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3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이 C조에 있는데 독일이 승점 16점이고요. 그다음에 승점 11인 나라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 2위를 놓고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D조는 네덜란드, 헝가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알바니아가 또 2조에 있고요. 이후에 예. 또 보면은 포르투갈이라든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이런 팀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도 좀 더 지켜봐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중미 카리브해는 이제 보니까 미국이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남미에서는 이제 개최국은 브라질은 자동으로 나가니까요. 아르헨티나가 좀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의 뒤로 이어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칠레가 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루과이가 지금 현재 5위에 있죠. 예. 만약 우루과이가 계속 5위가 확정이 된다면은 아시아에서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과 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제 경기에서 져서 조 3위가 됐다.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리바이벌이 좀 벌어질 뻔했죠. 상당히 예. 좀 등골이 오싹한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를 상대해야 되니까요. 예. 예. 뭐 대륙별 예선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기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 뭐,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된 것처럼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뭐, 공식 발표가 나면, 우리 대표팀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일정이 있죠? 네, 바로 동아시아 선수권이죠. 예. 예, 중국과 이제 일본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는데요. 예. 예, 특히 그 마지막 일본과의 경기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해서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죠. 예. 예. 뭐 한일 잠실 대첩 또 이렇게 네.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는 그 해외파가 참석할 수가 없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파 선수로서 어떤 선수가 가장 활용 가치가 높으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차기 감독이 빨리 확정이 된다면은 차기 감독이 어떤 색깔을 갖고 축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동아시아 선수권 하면은 저는 좀 본프레레 감독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경기로 인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놓고도 이제 경질되는 네, 그런 그때 결과를 우리나라가 낳았었죠. 일본에도 졌고 중국과 예. 비겼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 예. 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허정무 감독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서 열렸던 예. 뭐 중국에 0대3으로 졌었죠. 예. 그래서 공헌증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오카다 감독이 이끌던 일본과 대결해서 이기면서 간신히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까지 계속 갈 수 있었고요. 예, 그것도 기억이 좀 났네요. 예. 네, 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마지막 경기 저희가 0대1로 비록 패했지만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차기 대표팀 사령탑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드컵 본선 진출과 관련된 한국 축구대표팀 얘기 스포츠평론가 박상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제 뭐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또 새벽에 올라와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